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신박사의 1호 특집, 다음 주 전략과 함께 1호 특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심하네요. 밖이 굉장히 뿌연데요. 미세먼지 좀 주의하시고, 역시나 이제 코로나 계속 주의하시면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에 가장 최우선을 두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후순위죠. 투자와 주식 그리고 근데 돈도 후순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유의하시면서 이번 시간 또 유익한 내용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이제 이렇게 또 올린 이유는 업종이라든지 어떤 트렌드 기술 이번 토요 강좌도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기준에 대한 얘기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시장 마감이라든지 다음 주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질 주식 투자에서의 어떤 철학 기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투자로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시죠? 그래서 20대든 60대든 남자든 여자든 지금 현재 자산이 많든 적든 어찌됐든 100억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이상으로 이제 벌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쨌든, 큰 돈을 이제, 벌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 듣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종종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장 그리고 이제 장세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빠졌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의 중심으로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제 긴축의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표면화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어떤 느낌들이, 수급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최근에 좀 빠졌고, 미국도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트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고점의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의 이제 시그널은 아니고요. 이제 6개월, 1년 앞을 내다볼 때, 그 어떤 사이클 상에서의 어떤 차트상 고점의 어떤 패턴이 좀 만들어지면서 제가 거기에 따른 어떤 얘기들을 지난 금요일 날 마감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개별 섹터 단으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전략을 이제 안 바꾼다.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내용이고, 지수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으면 지수는 지지부진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붕괴로 연결될지는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거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시장의 어떤 리스크보다는 약간 수급이 성장주 섹터에서는 약간 좀 차익 실현도 한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도 하고, 새로운 어떤 섹터나 이런 쪽으로는 또 돌리고, 혹은 이제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자금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 변화일 뿐이지 시장이 붕괴된다든지 하방으로 완전히 열려가지고 끝장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은 계속 고수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다우는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주요 종목 보면 이제 대략 답 나오잖아요. TSMC 같은 거 이런 것들 결국은 굉장히 성장 그쪽이잖아요. 이제 파운드리 쪽이니까 시스템 반도체 빅메모리. 그래서 올렸다가 밀리네요. JP 모건, 제이스, 금융주 이런 것들은 좋죠, 무난하. 그래서 빅테크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추세적인 어떤 강화를 만들고 있고, 금융주들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고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스타일 변화 느낌이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도 와우, 뭐 치고 달리네요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는 좀 밀렸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야 이거 역사적 신고가네?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보험주 뭐 코카콜라 들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은행주라든지 애플 주식도 많이 들고 있긴 하죠. 예, 어쨌든 세장의 어떤 스타일 변화가 좀 느껴진다. 예, 엑선모빌도 와우 뭐야 이거 신고가네. 50일 신고가 내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화학 정유주들 괜찮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변화들 보세요. 쉐브론 같은 거 이제 정유 화학주들 신고가네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버라이즌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나이키, 맥도날드 오 신고가네요. 맥도날드는 신고가를 계속 내는 흐름을 내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 이제 금융 IB죠. 예, 역시나 추세가 다르네요. 치고 달리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예, 뭐 필립 모리스, 뭐 담배 회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이제 가네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해줬는데 테슬라 3% 밀리고 아마존도 좀 밀렸고 크게는 안 밀렸어요. 다른 것들 엔비디아는 좀 밀렸네요. 3%. 그래서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중장기평까지 깨면서 약간 좀 가격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퀄컴. 퀄컴은 좀 받치면서 강한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반도체 관련주로 중장기평을 깨버렸네. AMD 역시나 60일선 깨버렸네요. 어쨌든 이런 쪽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이제 느껴지시죠? 그래서 시장이 지수 차원에 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스타일 변에서 뭐 국내 시장도 최근에 건설주 움직이죠. 뭐 화학주, 정유주 움직이죠. 소외돼 있던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자금이 약간 좀 이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흐름을 같이 반영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주요 지수들 보면 뭐 유럽 지수 한번 보시면 독일 0.59% 빠졌고 프랑스 0.37% 빠졌고 영국은 올랐네요. 0.64%. 그리고 유로스톡스 0.3% 밀렸고 이탈리아 0.2% 밀렸고 스위스 뭐 스페인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올랐네요. 러시아는 당연히 오르겠죠. 가스나 뭐 유가로 돌아가는 국가니까. 네덜란드는 올랐고,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장이 뭐 위기스럽거나 뭐 꺾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좀 올랐던 것들이 좀 조정받는다. 그런 정도. 지수에 관련된 기업이 조정받는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총 상위주 BBIG라는 또 코로나 때 특수를 누렸던 그런 섹터, 주도 섹터군들이 주요 기업들이 좀 추세 이탈하는 흐름으로 좀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종목 접근으로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연준이 조기 긴축 예고하면서 나스닥 11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다면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변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 볼게요. 미래에셋에서 나왔네요. 파월 청문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국 금통위, 이게 이제 주요 일정이다는 얘기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열리니까 또 바이오 쪽에는 뭐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는 그래도 바이오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가 뭐 우리 뭐 임상 발표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앉아서 비즈니스 논의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발표하는 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뭔가 좀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 뭐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지표로는 화요일 날 중국 이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이제 12월 달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에는 한국 금통이 열리는 부분, 금리를 뭐 바로 1월부터 인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한 3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그래도 올해 몇 번 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또 뭐 물가가 너무 불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좀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집에다가 구비를 이제 해놨는데 한 번씩 씁니다.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로 먼저 검사한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도 앞으로 증상이 없으면 PCR 검사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치명률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야 이거 굳이 와가지고 PCR까지 하지 않고 자가 진단으로 하면서 뭔가 좀 양성이면 뭐 먹는 치료제 이런 걸로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가 13일 날 국내에 지금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머크 거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게 뭐 효능이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를 쓰는 게 뭐 가장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지금 그 항체 치료제들이,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이 지금 별로 효능이 없다고 좀 뭐 연구소 단이긴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쓰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가 진단 키트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모멘텀을 좀 주초에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대비해서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겠다. 양성되면 이제 그때 PCR 검사를 하겠다는 부분 같고요.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셀트리온, 이제 휴마시스 공동으로 개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거 금방 품절일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구비하실 분들은 빨리 주문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 8.8%, 한 10% 안 되는데, 이 전파력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서는 지금 정부 단에서는 2월쯤 되면 이제 우세종화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금방 우세종 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래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자가 검사 키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제 자가 키트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받을 수도 있다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의 국내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국내장 같은 경우는 첫 개장일 1월 3일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쁘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조금 좋진 않았어요. 기관들이 뭐 연일 폭격하는 매도물을 좀 내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지금 연초부터 3일부터 계속 순매수 기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보였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좀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금요일 날에는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좀 일단락 됐나 하는 정도. 아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으로 인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했네요. 크게 변동은 없고, 어쨌든 지수적으로는 좀 눌린 채 일주일이 좀 보내졌다. 코스닥도 이렇게 좀 눌린 채 됐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 보면 조금 좋진 않게 좀 흘러가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도 조금 이제 좋진 않은 흐름들. 뭐 삼성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지수 대비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수를 좀 끌고 가는 주도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코스닥은 좀 더 심하죠, 사실. 주요 이제 대장 주도주격 기업들이 주 이평선 이탈을 하면서 지수적으로 좀 좋진 않은 흐름들을 조금 낼 걸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반면에 아까 이제 미국 시장처럼 좀 스타일 변화가 있습니다. 뭐 GS 건설 같은 이렇게 건설주들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계룡건설, 뭐 금호건설, 동부건설 이런 것들 추세가 이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이제 지난 누리호 발사에서 약간 반쪽짜리 성공을 이제 약간 실패를 했던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서 다시 쏘아 올릴 때 올해 이제 7월 8월 정도 예상되죠. 그때는 또 완벽히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성장주 관점에서 최근에 다시 추세를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시세가 무너질 때 이거는 나중으로 시세를 돌리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저점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시장 대비 강했죠 이번 주. LIG 넥스원도 좋은 어떤 흐름들, 세트레가이도 조정받고 올라오는 형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왔네요. 인텔란테크 추세 계속 좋죠. 그런 모습들, 우주항공 강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현대 오토에버 신고가 영역까지 왔고, 만도도 중장기평선 매물대 흡수를 하면서 올라서는 형태, MC넥스도 계속 추세 좋은 어떤 최근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좋은 어떤 흐름들 내고 있고, LG전자, 뭐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또 이제 전기전자의 어떤 이제 주자들이 또 좋은 어떤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나쁘진 않았어요.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이런 것들 괜찮은 모습들, 현대모비스, 또 이제 글로비스 지분을 이제 우호 측에 좀 넘기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한 발 다가섰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현대차 그룹주를 또 밀어올리는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뭐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또 완전간의 소식으로 굉장히 센 어떤 시세를 나왔는데, 바이오 쪽으로는 뭐 여전히 바닥권 다지는 형태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특별한 이슈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테마단으로는 뭐 로봇 테마가 가장 강했죠. 뭐 로보티즈 같은 거 대장주 움직임들 계속 이어가는 형태 같고, 또 이제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붙이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뭐 그리고 SPG 같은 또 감속기 관련된 업체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형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조정받고 올라세우는 형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도 조정 뒤 또 반등 나오는 형태, T로보틱스 같은 경우 8% 튀었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 와우 상으로 쳐버렸죠. 퍼스텍 같은 경우도 상으로 돌려 세워버렸고, RS 오토메이션도 신고가를 내는 형태로 지난 금요일 16% 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내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자로 100억 이상 자산가가 되는 방법, 이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철학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성향의 문제인데, 이게 이런 성향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던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이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이제 방식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백억을 번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한두 달 동안. 근데 가르침을 받고 바로 이제 그런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좀 깨달음도 좀 얻게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왜냐하면 100억으로 다가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지금 뭐 제가 밑에서만 결결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기는 굉장히 부끄럽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길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왜 이제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제 복기를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의 문제고 이제 성향의 문제인데,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자산 자체가 아마 뭐 다른 영역도 비슷할 거예요. 부동산도 아마 그럴 거고, 뭐 사업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럴 거고, 주식 투자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사실 자산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계단식으로 확 이렇게 튀어가는 어떤 형태인데, 그럼 이런 구간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가 이제 궁금하죠. 퀀텀 점프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퀀텀 점프는 물리학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즉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기업이 사업 구조나 사업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에서는 투자의 어떤 구조라든지 설계, 시나리오, 투자의 어떤 방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이라든지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자산이 예를 들면 뭐 한 1억 내외에서 100억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한 3, 4억 내지는 좀 벌어봤자 5, 6억 내지에서 그냥 이제 마감하거나 시장 수익률 내지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마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억에서 이제 100억, 200억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건 뭐냐? 혁신적인 사업에서도 혁신인데 구조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혁신을 일으키던지. 그래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입니다. 단기간에 자산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꾸준히 1년에 뭐 2억씩, 3억씩 쌓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참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럼 이제 확률상 높은 사람들이 이뤄낸 자산 수백억을 만들어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네 이제 자산가가 되는 방법은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들이요. 빛의 강도도 결국은 불 켜는 시점에서 팡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빛의 강도가. 그렇죠? 불을 켜는 시점입니다. 불을 켜는 시점. 원자의 어떤 에너지도 양자의 도약 시점 자체에서 완전히 그냥 점핑 빵 해버리는 거죠. 불연속적으로. 그렇죠? 경제적 양자 도약 혹은 등불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반면 원자의 진짜 양자 도약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그리려면 중간에서 선을 끊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를 뭐 이렇게 해가다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주식 투자 얘기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든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선을 끊어야 한다. 경제적 결산을 할 때와 달리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끊어지는 곳이 많이 나타난다. 자연은 실제로 수없이 도약을 한다. 자연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인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추측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인데 제가 그려본 이제 그림입니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 지점은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점핑을 소수자의 어떤 시각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모든 분야 공통적으로 이런 성공자들은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주식을 항상 들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주식들이 뭐 대부분이 다 플러스가 나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마이너스 나 있거나 별로 약간 좀 본전까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시세까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달성되지 않은 어떤 상태 종목들, 계좌의 현황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저 역시도 이제 대부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항상. 근데 왜냐면 현금을 뭐 50% 이상씩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정말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 때 그 며칠 상간 폭락할 때 그때 이후로는 뭐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부분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기회가 이제 갑자기 불현듯 온다. 그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어떤 테마가 이제 출현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보는 종목이 뭐 갑자기 막 야,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회라고 포착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퀀텀 점프를 이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산가로 올라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각자의 어떤 회계를 가지면서, 야,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마이너스고, 야, 이거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기회라고 판단해. 이것도 이제 경험칙적으로 이제 기준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현금이 없는 상태라도 이런 주식들을 싹 다 이제 정리한다든지, 상당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서 뭐 한 10종목 분산이 돼 있다, 20종목 분산이 돼 있다. 근데 대부분 마이너스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이제 가을경이죠.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된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초기 단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자산가의 어떤 자질이나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는 어떤 투자자는 이런 어떤 NFT 메타버스가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장에서 주도하는 어떤 섹터 테마 단으로 이제 올라설 때 집중적인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집중적인 투자를. 자산을 올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서도 그런 투자들이 많이 탄생했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코인 투자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봐요. 그래서 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몇백억을 이렇게 어떻게 벌었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실시간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보죠. 어떤 얘기 하는지, 그리고 매매하는 방식들도 이제 거기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대략 이제 조금 눈치 좀 채죠. 아, 어떤 형식인지 알겠다. 아, 이 코인 시장이 그렇구나, 그렇네. 선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와, 좀 수월했겠구나, 거래하는데. 그 패턴을 일찍이 좀 깨달았던 친구들이라면,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노난 시장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워낙 이제 고수들, 선수들, 오랜 어떤 잡혀진 패턴들이 있는데 기득권이 쥐고 있는 셈이죠. 근데 코인은 이제 미지의 개척 분야였고, 새로 떠오르는 어떤 라이징 어떤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패턴들을 익혔던 투자자가, 소수가 초기의 시장에서 부를 완전 쓸어가는 어떤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투자들이 집중적인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막 코인이 막 10배, 20배씩 한두 달 상간에 튀어오르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집중적인 투자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복리를 누리면서 막 뭐 수천만 원, 뭐 수백만 원이 수십억, 수백억 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제 초기 단계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 NFT의 흐름이 전개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거죠. 100억 이상으로 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취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50에서 100% 이제 수익을 내는 거고, 또 이제
또 안전한 단계의 어떤 종목들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라이징하게 또 떠오르는 어떤 분야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으로 치면 이제 로봇 테마가 아마 되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것들 보십시오. 예. 저도 이제 못 잡았는데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이제 복귀를 해야죠. 계속 예, 학습을 하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내 거 아니니까 뭐 집어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옛날 것들 이렇게 지나간 것들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뭐 성찰하고 반성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컴투스 홀딩스 옛날에 게임빌이라는 회사죠.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가 튀기 시작하고 전고점 매물대 흡수하면서 메타버스의 어떤 대장 주격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전고점에서 밀어버리고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뭐 거의 10배 가까이 만든 거죠. 이렇게.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 50에서 100%, 200% 먹게 되면 또 이제 자산이 빵빵 이렇게 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또 집중적으로 액션을 취했던. 근데 뭐 종목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손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 버리면 액션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깨달을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이제 과감한 액션을 통해서 또 자산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컴투스도 이제 여기 이런 데서 이제 팡 튀는 흐름을 통해서 뭐 컴투스 홀딩스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내긴 어렵겠지만 뭐 사실 움직임이 나왔죠. 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제 10월달, 11월달 두두둑 올리면서 매집한 어떤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빵 터트리는 형태로 이렇게 시세를 분출시켰죠. 뭐 이제야 이제 시세는 끝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제 취하게 되면 계좌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위디오 스튜디오 같은 것들 참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대장 축격이죠. 뭐 서울 옵션도 제가 이제 그때 뭐 많이 분석해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또 상승의 룸을 좀 보였던 기업이죠. 2배는 올렸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수익률을 낸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시세를 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시세의 흐름을 내어준 종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테마나 이런 어떤 섹터의 부흥이 확 이렇게 몰아칠 때 이쪽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의 점핑을 이뤄내고 이제 100억대 이상의 어떤 자산가의 반열로 이제 올라설 가능성을 높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정신, 트렌드 이런 쪽에 가장 시세가 수급이 집중화되면서 그쪽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내죠. 뭐 재작년이 됐네요. 2020년이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바닥에서 확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치료제 만드는 모멘텀으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저점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나온 거죠. 이때까지 해서.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어떤 퍼포먼스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때는 코로나를 정복하는 게 가장 화두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나 진단키트 뭐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몰아치면서 그러니까 그때 화두가 뭔가 시장에서 화두가 뭔가 핵심 주들은 뭔가 이거를 초기점에서 과감하게 잡는 거죠. 야 이렇게 막 상을 2번 치고 했어도 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고 더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시키는 경향을 가지는 게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옹고지신입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딱 돌파를 시키는 장대 양봉의 돌파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99%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시작점이죠. 이러면서 엄청난 시세를 분출시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 좀 과감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대 같은 경우 뭐 코로나 때 예를 들면 뭐 정말 과감하게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과감하게 이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여기서는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 너무나 이제 뭐 공포와 투매나 이게 다수가 막 외면하거나 소외하는 그런 극단적인 국면에서는 폭발적인 어떤 부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베팅이 가해져야지 자산의 어떤 레벨업이 확실하게 퀀텀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뭔가 좀 과감성, 그 과감성은 올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자산을 강력하게 만들어줄지를 뭔가 좀 많이 봐왔던지 확실하게 자기 성향도 조금 더 과감한 사람이 그렇게 올라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식투자 자산가 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뭐 리스크라는 게 어떤 투자든 있는 거니까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거기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능력, 배포 그런 것들을 가진 자만이 자산가로 올라서는 거지. 뭐 수십 종목 분산해가지고 플러스 날 때까지 계속 한 종목 한 종목 다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자산이 늘어나긴 좀 어렵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업종, 기술, 종목, 뭐 테마 이런 것들 분석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장세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고 이제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몰아붙이는 능력, 이걸 가지는 것이 이 자산가로 올라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의 여체, 핵심적인 열쇠는 결국 자신 안에 있지. 그거 뭐 남한테서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참고하고 많은 또 전문가들 뭐 고수분들의 어떤 뭐 자료나 책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찾아보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 안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특정 종목이 뭐 바뀐다, 바꾸게 만든다 이런 개념도 없고 자신이 가진 어떤 철학과 기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성향과 배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어떤 관건이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길을 저와 함께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또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라면 동행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하면서 내 스타일을 점검하는 내 방식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좀 제 유튜브 채널도 조금씩 변화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들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내용은 조금 이제 기준과 철학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투자로 모두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분석하고 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드리면서 계속 이제 다듬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이번 주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